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요? 도대체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뭐야? 어머, 전 남자한테 묻고 싶어요. 사실 정말 이런 얘기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꾸밈 없는 그런 솔직함이 여성의 매력이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도 발언권도 또 상속권도 없던 시대에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것이 금기시 여겨졌던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수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직접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밈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또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것, 여성 리더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솔직한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솔직한 건 사실입니다. 끌림을 유지하는 그 1%의 차이,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미움을 받을까 봐서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솔직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얼마만한 진심의 무게를 실느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조건이 아닐까. 저는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진실 담는 말. 예. 박사님,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황하셨어요. 예. 조진실. 네. 예, 인사드리고요. 저도 강점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짓 없는 마음. 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리더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뛰어난 리더의 조건 중 하나가 진실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묻어놓으면 훌륭한 이제 리더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성향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 하나가 이제 직설적이고 네. 또 그에 대한 목표 지향적이되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한 거 또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따르고 그게 안에서 리더십을 또 발휘하는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러한 솔직함의 이제 효력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솔직한 리더로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네.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만큼 빨리 시작해 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요, 여성들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은 여성들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세 및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사기업에서부터 공기업, 창업까지 남성 조직 문화 안에서 리더로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박사님께서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조진실 씨. 그럼요.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녀가 왔다 코너 대신에 그녀의 연구소를 쭉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어제 예고해 드렸죠? 그녀의 연구소 코너에서 특별한 그녀를 모시고 그녀와 함께 여성들이 리더로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보는 시간을 꼼꼼하게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여성이 관리직에 진출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차원으로 보면은요, 일단 조직 안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임금도 높아지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을 거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점은요, 여성들이 기업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조직 관리 및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일하는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사회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성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뛰어넘는 여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1960년도에 통계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여성의 수가 남성을 앞질렀다고 해요. 또 격차는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남학생들끼리 짝꿍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학생들이 좀 부족해서. 근데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여성이 더 늘어났다는 건데, 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까지 통계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초 시대에 맞춰서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리더로서의 이제 여성의 변화로 간단히 보면 네. 일단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 활동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네. 반응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남자랑 짝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저만 하더라도 남자가 많고 네. 보다는 여성도 있고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실제로 이제 조직 내에서 여성분들의 이제 변화되는 추이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에서 봤을 때 약 한 30% 정도, 채 되지 않은 한 28% 정도가 여성분들이 사원급, 그다음에 중간 관리급, 그다음에 임원급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45%까지 여성분들의 비율이 커지게 되죠. 이 커졌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서 한 20%에서 25%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던 남성분들이 아웃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점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존의 남성분들의 이제 지위에 있던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대거 들어오시면서 역할도 커지게 되고 신분적인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터스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네. 남성분들이 더 지금 위협을 이제 느껴야 되는 상태고요. 단지 이제 여성분들이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여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은 또 다르게 재해석을 좀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여성분들이 그 참가율이 많아진 대신에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기술화에 맞게끔 주요 핵심 부분의 포지션에 이제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급자한테도 명령을 할 수 있는 또 명령 컨트롤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제 리더십을 풀어나갈 수 있는 네. 전문적인 여성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성이 많아지고 여성을 많이 이렇게 리더로 만드는 거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여러 주요 자리, 공직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요 자리에는 여전히 그 운영하는 방식이 남성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일단 남성 정치의 패습은 오랜 간섭으로 남아있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업 분야에서도 계속 우리가 언급했던 남성 주종 직업과 여성 주종 직업이 있고 그 남성이 포지션이 많은 데 있는 곳에 여성들이 들어오는 거랑 또 여성 주종 직업에 남성이 들어가는 거랑 또 따지보면 또 비슷한 이제 역할에 대한 우리가 역지사지의 이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여성분들의 능력은 남성분들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게 증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역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스킬과 지식과 행동들이 어떻게 잘 융화되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또는 이 조직을 잘 끌고 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머리가 똑똑하고 이 문제를 잘 풀고 해석을 하고 일 처리는 잘하지만 아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만 잘하지 리더 인재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재 등용의 여성분들의 인재 등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봤을 때 여성분들의 능력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강화하고 여성분들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과 실습과 그에 대한 환경을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요,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하면서요, 여성 지도자를 꿈꾸는 여성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리더의 꿈을 품은 그녀들은 과연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녀의 연구소에서는요, 어제 예고해드렸죠. 네.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옵니다.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요? 저 특별한 분이 나온다고 제가 소개를 해놓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그녀가 그분이세요? 특별한 그녀. 네.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이하나 기자님. 저 실망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망하셨다고요? 아니 왜 기대하셔야 돼서 실망을 하십니까? 아니, 왜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나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좀 놀라셨어요? 네.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셨어요? 어? 안경 벗어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우리 다 아니, 잠깐 놀랐어요. 그동안 미인인 걸 모르셨어요? 아니, 안경 벗으니까 더 미인이시라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특별합니다. 네. 우리 이하나 기자님, 오늘의 특별한 그녀 질문 좀 던질게요. 네. 기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까지 모신 거래요. 아, 근데 왜 자꾸 웃음이 나오죠? 기자님께서 여성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여성 리더들을 많이 만나고 네. 또 여성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네,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여성으로서 개인의 능력만으로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그 여성 리더로 좀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게 조직의 문화, 그러니까 네. 뭐 야근이라든지 뭐 회식 이런 그렇죠. 좀 조직 문화 때문에 리더로 성장하기 어렵고 자기의 커리어를 가져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좀 사회 전반에 좀 많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네. 싶다는 생각에 좀 관심을 갖고 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말 고민 많은 여성들의 우리 사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녀의 연구소 첫 번째 사연 무엇인지 그녀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리더십을 키우고 싶은 시청자의 고민 첫 번째. 29세의 여성입니다. 벌써 몇 달만 지나면 30세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번 달에 점장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격상 리더십도 없고 누구에게 일을 시키거나 뭐라 잔소리도 못하고 스스로 다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알바생들 역시 저한테 일을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리더십을 키우고 싶은데 이것도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리더십 양성기관 같은 곳들도 있던데 따로 배워야 하나요? 고민입니다. 네, 29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꽤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여성의 고민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거 배워야 하나요? 이런 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박사님 일단 이 고민 한번 분석 좀 해볼까요? 일단은 굉장히 속상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은 이러한 자책하는 형태의 이제 심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 점장이라는 자리를 안고 있지만 결국은 퇴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으로 이제 점점 확대해서게 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를 더 많이 삼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에 관련해 가지고 배워야 되느냐? 배워야 되죠. 네.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배우라기보다는 일단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오랜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상황별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성격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요 문제의 현황은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본인이 해오지를 않은 상태에서 부딪히는 문제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이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리더십 양성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만큼인지 우리 이하나 기자님. 네. 굉장히 각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여성인재 육성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기업, 뭐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부설기관,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에서 좀
뭐 직급별, 뭐 분야별로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짧게는 한두 시간 특강짜리 네. 있고요. 2, 3일짜리 집합교육도 있고 뭐 한 학기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부터 살펴볼게요. 그 기업에서는 사내 여성 직원들을 위한 그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여성 인력이 조직 내에서 좀 핵심 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여성 인력 리더십 교육을 10년 이상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네. 지가요. 이 리더십 교육의 특징을 좀 보면 조직 내 중간 계층인 선임 직급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갖고 조직과 업무 관리를 좀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책임급 이제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 역량 강화에 좀 역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KT는 클레오라는 여성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하고 클레오? 있어요. 이름이 이제 클레오예요. 이게 나 회사에서 클레오 이걸 줄여서 이제 클레오라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해부터 뭐 셀프 리더십, 그리고 여성 임원과 남성 임원 특강, 그리고 팀 워크 프로그램도 이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셀프 리더십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도 사실 이 여성 리더십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듀폰 코리아가 좀 대표적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KDWN이라는 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원부터 뭐 과장급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뭐 여성 리더가 되는 좀 부장급 이상을 위해서는 또 맞춤형 여성 관리자 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직급별로 나누어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밖에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여성 리더십 교육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더 많아졌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여서 좀 특강, 한두 네. 시간짜리 특강이라든지 이벤트성으로 이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분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도 대상으로 하지만 시민사회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민간기업 대상으로 여성 중간 관리자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그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여성 중간 관리자들이 이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기본 교육이 이틀 동안 한 14시간 정도 이루어져요. 이제 모여서 하는 교육이고요. 그 외로 온라인 교육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9월부터 민간 기업 대상으로 이제 여성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이 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여성인재 아카데미라고 이제 치시거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직접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시 사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봐서요. 이런 사례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종종 겪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리더십 있게 직원들을 다루는 방법, 박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서비스 업종에 관련해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금융 쪽, 뭐 연구개발 쪽,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활동했을 때는 잘하는데 어떤 직책을 맡겼을 때 그에 대해서 수행을 하지 못할 때 자기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는 네.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요. 쉽게로 이제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것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네. 아까 성격대로 자기가 시킬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또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믿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직원이 미숙해서 치수를 하니까 자기가 직접 그거를 그냥 다 해버리는 성격인지. 근데 이거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고요. 그 직책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은 받고 그 점장이 됐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그에 관련해서 직무에 대한 역량과 그다음에 관리 포인트를 좀 놓친 것 같다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 롤에 의해서 그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구분이 안 되고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과 자기의 성격으로 오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아까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그 셀프 리더십
이라는 거는 조직 내에서 이제 리더가 그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요. 네. 그 구성원들 모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아. 그런 걸 셀프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그 사연 주신 여자분도 리더십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요. 이 덕분에 좀 알바생에서 점장까지 오르지 네.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셀프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준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구성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과도 이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셀프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시, 뭐 점검, 감독, 조정 등에도 사실 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셀프 리더십 같은 경우는 그 원가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개인이 사실 목표 설정부터 뭐 실행 의사결정을 다 하게 되니까 이 예상했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좌절을 크게 하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좀 키움으로써 그 팀이나 전체적인 운영의 조화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하기보다는 팀워크, 그러니까 팀의 조화를 이렇게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프 리더십의 핵심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셀프 리더가 된 구성원들. 네.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이 구성원들이 필요한 능력을 좀 개발하고 교육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 모두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분이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셀프 리더가 된 구성원들이 리더와 함께 리더십의 원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셀프 리더십의 효과에 대해서 좀 참고하신다면 사연자분도 사실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사님, 성격상 리더십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녀에게 주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분한테 필요한 것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실제로 했을 때에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과 저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고 개선해 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부분과 권한에 대한 부분을 분리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그것은 분명하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성격하고는 별다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에 대한 솔루션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고민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사연까지 준비했는데요. 그녀의 연구소 두 번째 사연은 무엇인지 그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리더십을 키우고 싶은 시청자의 고민 두 번째. 안녕하세요. 유통업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에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회사의 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회사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15년 가까이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들보다 더 남자답게 일을 했었는데 임원이 되니까 갑자기 제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성이 임원이 되었을 때 여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 리더들이 여자 부하 직원들과 어떻게 일을 하면서 리드해야 하는지를 교육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임원이 된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런 거는 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솔루션이 제공이 될지. 일단 현재 상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은 정말 명쾌한 목소리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성이 여성 리더십이나 리더십의 업무 유형, 그 다음에 특성, 성차별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네. 여성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남성 리더십은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성분이 리더가 됐다라는 것은 그럼 남성분들이 그 리더를 따를 수 있게끔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성 위주로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남성분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분들의 업무 스타일, 성향, 또 그분이 임원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네. 뒤에 대한 솔루션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내 여성 임원들의 근로 여건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남성 임원과 여성 임원의 성적 차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할지요. 기자님. 네. 뭐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퀴즈와 질문과. 네. 네,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어제 하지 않았어요? 네. 100대 기업의 하지만 뭐야? 기억이 안 나요. 여성 굉장히 임원 비율. 적었어요. 2.2%, 2.0%. 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접했습니다. 2.3%. 맞아요? 네. 아니, 박사님이 제대로 티를 못 내고 옆에서 해서 뭐를? 살짝 고개만. 왜 슬프게 설득해? 아니, 말씀드리고 싶었어. 아, 그렇구나. 아는 척 하고 싶으셨구나. 그러게 저한테는 안 물어봐가지고. 네. 정말 굉장히 큰 움직임도 아니고 작은 움직임으로 알려주셨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2.3% 굉장히 적잖아요. 네. 네. 근데 100곳 중에, 그러니까 100대 기업 중에 52곳에서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리더로 성장하기 그렇게 어렵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여성들이 임원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가기에 이제 어려운 이유로 꼽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핵심 부서에서 경험 부족, 아. 그리고 리더십 부족. 이걸 꼽는데요. 사실 이러한 지적 역시 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핵심 부서에서 근무 경험 부족이라는 건 여성 근로자가 선택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회 뭐 조직의 시스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 일명 유리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여성 차별 때문에 그 관리직으로 승진을 하더라도 핵심 부서, 그러니까 핵심 부서 외에 여성 친화적인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재무나 기획 파트를 핵심 부서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이제 차단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들의 고위직 진입 장벽의 어려움이 리더십을 이제 꼽는데 이것도 좀 학습이나 이제 관행에 의한 이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리더인 여성을 이제 무시한다기보다는 학습되고 이제 길들여진 관습에 의해서 여성 리더라는 좀 익숙치 않은 상황에 대한 좀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부에서 영입된 한 대기업 여성 임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들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뒤돌아서면은 좀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느낀대요? 지시를 하고 나면 찜찜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 속닥속닥속닥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평상시보다는 좀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뭐 견해 차이가 있거나 업무 이제 내용에서 오류를 지적을 했을 때 좀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상사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좀 분위기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요. 네. 게다가 실제로 10대 그룹 여성 임원들의 담당 업무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리더십을 좀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대기업 임원이 되면은 적게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그리고 많게는 5개 정도까지 이제 팀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 직원들만 하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이 자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여성 임원들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절반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이게 뭐 R&D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패션 이런 부분이 여성 임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필요하지 않은 또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업무에 여성 임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과 이제 IT 전문 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68%가 현재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76%가 현실적으로 CEO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오너가 아니면 또 로얄 패밀리가 아니면은 CEO가 되기 어렵다는 좀 상황에 좀 표현된 이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임원들 스스로 CEO가 되는 CEO 승진의 꿈을 접었다고 할 정도로 유리천장의 벽이 좀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유리천장에 좀 금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리천장에 임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CEO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저도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지금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내부 승진을 통해서 여성 임원이 된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임원 가능성을 여성 CEO 역시 좀 언제나 그 CEO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박사님, 이 리더, 임원이라는 게 대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요. 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리더십이 좀 다르게 발휘가 되나요? 그렇죠. 이 기관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다음에 성과 그런 거 다 틀리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리더십에 대한 유형이라는 특성도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 내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에서 수다 끓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그럼 끌고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상황들을 이제 조합해서 움직이가는 게 바로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사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조직에 들어갔을 때 핵심 부서에 아까 못 들어가가지고 임원이 될 확률이 낮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대부분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지위를 딱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임원까지 갈 수 있겠다. 내가 CEO가 되겠다라는 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즉 이 직무 사다리를 타고 자기의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임원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까 기자님 말한 것처럼 영입을 하는 경우 그 안에 있었던 오래 있었던 사람들 15년, 20년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임원이 못 된다고 버리는 거죠. 네.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왔으니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리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직 상황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인간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일적으로의 스케줄링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KPI라든지 목표를 달성시키고 그에 대한 성과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의 정해진 이제 가이드라인, 그죠? 그다음 대처 방안 이런 거에 맞게끔 일률적인 이제 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리더십이 네. 이제 필요하고 지금 여성분들도 이제 보면 뭐 경찰청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조부터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어찌 보면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리더십을 이제 하나를 가져가지만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서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도 여성 CEO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1인 미디어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혼자서 하는 것은 리더긴 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렇죠. 가족을 이제 많이 시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가족을 통해서도 일과 그다음에 사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닝이 꾸준하게 되고 일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오다 노부나가가 이야기했던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던 이런 리더십의 유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게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유형인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신만의 리더십 유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시험해보고 변화에 대처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자님.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을 감내하고서도 이렇게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들은 뭐가 있던가요? 뭐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제 여성 리더들의 좀 스토리들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1세대 과학기술 사회학자인 윤정록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실 경기여고, 서울대, 하버드 이렇게 엘리트 와. 코스를 밟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가장 이제 젊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당신 여성만 아니었으면, 아. 그러니까 남자였으면은 더 잘 됐을 거다. 뭐 리더로 성장하기 더 쉬웠을 거다라는 좀 성차별적인 얘기죠.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사실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남성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사회학이 발전 정치, 뭐 노동 사회학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선택해서 자기 분야를 좀 개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학기술 사회학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그 처음에는 좀 차별받고 배제되고 뭐 이러셨대요. 근데 이 과학기술 사회학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고 지금은 사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리더로 좀 꼽히고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그 에너지 공기업 그 한정 KDN의 여성 최초 이제 사장이 되신 임수경 사장님을 네. 좀 꼽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여성 CEO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전산원, LG CNS, 국세청, KT까지 쭉 거치신,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 공기업을 두루 거친 이제 ICT 분야 전문가시고요. 사실 ICT 분야는 여성의 유리천장이 굉장히 이제 견고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그 유리천장을 뚫었느냐, 전문성이죠. 사실 결국에는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또 여성들이 리더의 자리에 앉았을 때 범하는 실수를 답습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임원의 자리에 오르면 좀 남성성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 중심 조직이다 보니까 남성 임원과 이제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분은 그냥 여성 인력이 적은 거기서도 여성성을 좀 발휘해서 여성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셨다고 해요. 네. 그걸 통해서 따스함과 결단력을 좀 동시에 보여준 것이 자기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네. 어떤 발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남성 중심 분야로 꼽히잖아요. 실제로 10대 건설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임원이 아니라요. 전체 임직원 중 여성이 9.1%.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의 네. 사회인데 여기서 이제 리더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제 박찬재 임광 INC 대표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여성 경영자협회 총 이제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이분도 업계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가 영업 관행상 그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술자리 네. 문화가 많은데 여성으로서 사실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예 그 전공법을 택해서 그 술자리를 안 했다고요. 아예요? 네. 술자리 대신에 네. 그 협력사와 이제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아니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했더니 이걸 또 진심을 알아보는 또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임광 INC를 지금 좀 굴지의 건설사로 이끌었다고 하시고요. 네. 사실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이 남성들은 겪지 않은 상황들을 감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차별을 극복한 방법은 사실 다 다르긴 한데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사실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네. 있었고요. 그걸 기반을 통해서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대로 답습하려기보다는 자신의 여성성을 무기로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이런 게 아니라 포용, 소통, 배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게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박사님 두 번째 사연에 대한 박사님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세요. 네. 예. 일단 임원에 가셨기 때문에 임원은 조직 내에서의 최고 자리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처세수를 이제 누려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한 15년 근무를 이제 했고, 보면 대략 나이를 아까 30대라고 네네. 했을 때 보면 중후반으로 이제 파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임원이라고 하기에 비해서는 그 조직 내에 있었던 나이에 비해서도 어찌 보면 좀 젊다라고도 우리가 그렇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 임원이라면 우리가 꼭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좀 판단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영입된 케이스가 아니라 승진한 케이스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동료를 통해서 임원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전에 했던 동료의, 예전에 했던 친구, 선후배, 그냥 이 관계로 이제 맺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솔루션은 조직은 목표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부분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임원이지만 힘들다고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목표치와 기대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처음에는 열정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거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임원이기 때문에 예전에 팀장, 본부장을 다 거쳐서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던 업무 스타일을 좀 버리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혹시나 그게 남아서 임원이면 임원에 맞는 직무와 역할이 있을 수 있죠. 네. 거기에 맞게 이제 좀 움직이시면 이러한 문제들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임원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명확하게 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시면 좋은 임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그녀들의 사연처럼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또 여성 스스로의 소극적인 인식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성 리더십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어떤 오해들이 있나요? 또 오해야? 따져. 여성 리더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남성이 리더십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게 남성이 리더십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 일단 네. 기자님, 왜 이런 오해가 나온 걸까요? 혹시 뭐 여성이라서 카리스마가 부족하지 않을까, 뭐 남자가 이제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아무래도 리더십이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고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리더십이 뛰어났던 여성분들도 네. 뭐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 가서는 오히려 좀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자세를 이제 보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게 사실 분위기, 그러니까 남성 중심 분위기, 남성 중심 조직 문화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런 좀 자세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단 남자가 많은 조직에서 여성이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리더로 나서는 여자들이 또 인기가 없더라, 이런 또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앞에 나서서 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여성성이라는 것과 리더십 기질에 좀 부딪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못했다가는 너무 이제 나댄다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드센 여자라고 좀 생각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리더십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남자 직원들은 여자 상사를 무시한다. 뭐 이런 부분도 주변에서 뭐 과장이나 대리급의 여성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호칭, 뭐 태도에서 남자 직원들이 좀 무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단한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은 남자 상사에게 뭐뭐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군대식으로 얘기를, 단아가로 뭐 얘기를 하는 단아가예요, 예, 거기도? 예. 네. 그런 남자 후배가 있었는데 정작 그 여자 상사한테는 뭐뭐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왜 단아가로 왜 하네요? 네, 그리고 뭐 대리님, 뭐 과장님 이렇게 안 하고 뭐뭐 대리, 뭐뭐 과장 이렇게 부를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남성의 승진이 좀 여성보다는 좀 빠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것도 이런 상황에 좀 맞는 오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게요. 지금 1번하고 2번을 살펴봤거든요. 예, 1번이 세 번째. 네, 네. 한 1번이 남성이 남성이- 리더십 측면에서 네. 유리하다. 2번이 남자 직원들은 여자 상사를 무시한다인데 이 두 가지요. 박사님,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저는 중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중립 없어요.
OX냐니까는 왜 중에 오해냐 사고를 진실이냐인데요. 하세요? 네. 아니, 이거는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이 리더십 측면에서 유리하다. 물론 조직 사회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강한 남성의 리더십을 부리는 사람이 집에만 가면 그 와이프한테는 그 리더십에 끌려가는 이러한 이제 형태가 있죠. 그러면 네. 여성들의 리더십, 즉 집에서의 리더십은 여성분이 훨씬 더 높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중립이고요. 개인적인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남자 직원들 여자 상사를 무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아닌데요. 뭐 그랬나요? 누구 대리?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남성 후배가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승진이 더 빨리 됐다는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나이로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말 놓을 수도 있지만 저희 씨도 저희 회사에 보면 여성분들에 대한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네. 그때는 제가 그거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아까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정확하게 써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약간 오해의 소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해로 넘어갈까요? 네. 네, 여왕벌 신드롬.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사실 뭐 여왕벌 신드롬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네. 이게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여성은 자기 하나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여성들이 많다는 건데 뭐 쉽게 말하자면 이 구역의 여왕벌은 나야 뭐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야말로 굉장한 오해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힘은 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멘토로서 그리고 좀 동료로서 그 자매를 발휘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기보다는 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기보다는 좀 상황에 맞게 네. 여성들이 홍해쩌는 경우들도 많고 뭐 체초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뭐 남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의 경쟁도 치열하다.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남성들끼리도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남성의 적은 남성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럼요, 네. 박사님. 네.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일단은 이것도 오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직 내에서 특히 승진이 걸려있다든지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승진이라든지 어떤 직급, 직책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비중도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시기하고 견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형태 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뭐 여왕벌 신드롬 내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것은 안 돼. 딱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꼭 아니다. 여성의 적은 남성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오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오해는요. 가정과 직장은 양립할 수 없다입니다. 이거 좀 씁쓸하네요. 사실 이거야말로 오해 중에 오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가사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들은 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정의라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경력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우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조직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아직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여성들을 이렇게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지 여성 스스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그래야죠. 네. 네, 충분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성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나는 가정에서 집을 애 육아를 하고 살림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 체질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남성에 대한 급여가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상에 보더라도 똑같은 교수와 의사 역할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중이 높냐에 따라서 그 직급과 직책의 직업명을 부여를 하듯이 네. 일과 가정에서도 지금은 서로 병행을 하되 좀 더 바쁠 때
서로 이해하면서 네. 병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오해들 진실인지 오해인지 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여성들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우리 사회의 역할이 또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은 여성 리더십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하고요. 또 정부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여성 인력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성 리더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이야기, 또 오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기자님, 우리 여성 리더를 꿈꾸는 분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아까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기회가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힘을 내셔서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미래 여성 리더들을 위해서 아껴두었던 조언 우리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예. 여성 리더십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에 대한 고위 임을 가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은 따라올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단지 예전에 있던 시대 때문에 이런 차별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타파되면 뭐 30년, 4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의 리더십으로서의 그 사람을 평가할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굳이 우리가 여성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기회는 말 그대로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개선점과 또 다른 사람이 했던 실패 사례, 성공 사례들을 보고 그것을 한번 이행해 보면서 자기 스타일을 아는 거지, 리더십과 자기의 성격을 동일시시키는 이러한 이제 동질성의 문화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따라서 여성분들도 주어진 일, 뭐 수동적인 일, 나는 뭐 시키고 나는 뭐 이문이 될 이유가 없어. 이러한 생각보다는 목표를 좀 더 크게 잡으시고 그 조직의 부분, 그 다음에 성차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변화 인식을 가져갈 수 있는 동참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조지한 박사님,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그녀, 이하나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 있는 여성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녀의 연구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왔다에 출연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자신만의 노하우를 나누고 싶은 여성분들 역시 주저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가지 노하우가 많은 여성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수요 특집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주 여성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래서 내린 결론, 바로 사회 진출의 근본인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요. 그 역량을 강화해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직업 능력과 직업 사명감, 그리고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 박사님과 이하나 기자님과 함께 다음 주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강은요, 건너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창고의 벽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이유는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겠죠. 벽이 높다는 것은 그 너머에 아주 큰 것, 중요한 게 있다, 또 이런 뜻일 겁니다. 이처럼 큰 성공은 고통과 역경,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모든 것이 강 너머에 있기도 하고요. 또 벽에 가로막혀서 전혀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그 마음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 뿐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개발해 나간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건 없겠죠. 여자라서, 뭐 나는 돈이 없어서, 뭐 배운 게 없어서, 뭐 가진 거 없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이 뛰는 일을 한다면은 꿈의 리더를 이끄는 거는 별로 그닥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꿈이 길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정이 힘들다고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